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원래 제가 되게 항상 기분이 좋은데 영상을 제가 녹음된 걸 들어보면은 되게 차분하게 혹은 좀 약간 우울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기운이 전파되게끔 좋은 목소리로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굉장히 우울해 보였다면 사실이 맞고요. 그건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좀 우울했던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집 이제 드디어 100번대 101번으로 왔어요. 그래서 10개의 대학 보도록 하죠. 한양대학교입니다. 의예과, 간호학과가 있고요. 한양대 의대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별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사실 한양대 자체 너무 간단해서 뭐 읽어드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자, 교과, 종합, 논술 이게 끝이에요. 최저 있는 전형 하나도 없어요. 자, 근데 최저가 없는 교과잖아요. 최저가 없는 교과니까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난 도저히 수능까지는 내가 멘탈이 못 버티겠다. 근데 내가 내신은 잘 따놨으니까 이걸로 내가 안정선을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학 평균이 인문계열 1.24가 나왔는데 이거는 작년에 특별히 낮았던 거예요. 원래 양쪽 다 1.1 정도예요. 1.1 정도. 작년에 특별히 이제 교과가 낮았던 것을 보고 괜시리 내가 1.2니까 뭐 추합이 되겠지 이러면서 썼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요 입학 평균을 훨씬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수시전 컨설팅, 전략 컨설팅 하다 보면 다른 센터에서 불만족해서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분들의 이제 예약을 전달받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의 내신이 1.5예요. 1.5인 학생도 있었고 또 이제 비슷한 케이스, 이것도 이제 다른 타 센터도 동일한 센터예요. 1.7이에요. 그런데 여기 교과를 추천해 준 거예요. 한양대학교 교과를. 그래서 저는 좀 납득이 많이 안 됐고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1.5나 1.7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전년도 입학 평균이 이게 되게 낮은 거예요. 그해 갑자기 낮았고 올해는 높아집니다. 왜? 올해 다들 수능까지 못 버티겠다는 사람들 속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형에 최상위권 애들 다 몰리겠죠? 하나씩은 다 쓰겠죠? 그러면은 평년치로 돌아가거나 평년치보다 더 올라가야 정상이겠죠?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거 1.5, 1.7인데 여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 학종은 1000명 넘게 선발하는데 이 전형으로 최저도 없는 의예과를 36명이나 선발해요. 굉장히 관심이 가죠. 그리고 논술 전형은 375명을 선발하고 이 중에 의예과를 9명 선발하는데 역시 이것도 최저가 없다 보니 경쟁률은 뭐다? 300대 1. 그 다음에 뭐다? 400대 1. 300대 1, 400대 1의 최저입니다. 저라면 그냥 여기 학종을 써보겠어요. 학종을 쓰게 되면 몇백 대 1까지는 아니고요. 한 30대 1 정도에서 조금 더 낮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최저 없는 전형을 쓸 거면 논술 전형 쓰지 말고 종합 전형을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논술을 보는 날짜는 언제냐? 12월 5일에 인문계열, 12월 6일에 자연계열입니다. 자, 12월 5일, 6일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각각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 경쟁률 엄청 높죠. 의대 경쟁률 아까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학과 경쟁률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 전년도에 이제 우리 2020년도 걸 보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경쟁률 낮았어요. 7대1. 낮은 거 확인되죠. 일반 전형이 평균적으로 15.16이니까 15대 1 정도였고 논술 전형이 몇이냐면 86.55. 의예과 아니고요. 전반적인 논술 비중 86.55. 차라리 학종을 쓰세요. 그리고 교과는 1.2도 올해는 위험하다는 거 강조합니다. 다른 센터에서 1.4인데 쓰라고 했어요. 혹시 뚫릴지도 모른다고. 안 뚫려요. 1.4는. 안 뚫리고, 그리고 일반 경쟁률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 쭉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5대 1에서 20대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기 있는 학과들은 몰린다 정도는 다 아시겠고, 교육학과 30대 1, 이 정도 되죠. 고른계 전형은 경쟁률이 좀 낮나 싶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대학이긴 합니다. 5명인 전형 같은 경우에 한번 도전해봄직해서 요 전형 제가 합격자 있어요. 경제금융학부 5명짜리 고른계 전형 합격자 있고, 인원수가 좀 되는 전형을 쓰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죠. 논술 경쟁률 한번 보죠. 어마어마하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그냥 컴퓨터 학부인데 이게 106.5대 1.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국어국문학과 162대 1, 162예요. 그냥 100대 1 넘는데 대부분 쭈루룩이죠. 10명 이하는 전부 다 100대 1 넘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학과도 193.1. 와, 작년에 좀 높은 편이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빠지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올해도 최저가 없는 전형이라서 몰릴 만큼 몰립니다. 인원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명 줄인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논술을 늘린 것도 아니고 이 논술 전형에 줄어들 요인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이제 한양대학교 요새 핫한 학교 에리카를 보도록 하죠. 자, 에리카는
교과 전형 이제 높아진 거 보세요. 교과 전형이 이제 2등급 초반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제가 최근 5년 동안 되게 강조했던 학교죠. 그래서 곧 뜰 거니까 계속 입결 높아질 거니까 지금 가두면 이득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5년 전, 10년 전 학생들은 그때 이제 에리카라고 안 불렀어요. 안산 캠퍼스. 안산 캠퍼스는 싫어요. 이러면서 4등급, 5등급 때 학생들이 안산 캠퍼스는 안 갈래요. 이러면서 안 갔단 말이죠. 지금 보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과 전형이 2점대 초반이야? 진짜 높은 학교죠. 인서울보다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서울에 기본적으로 약 2.5 정도 선에서 최저 맞추는 교과들이 나오는데 지금 인서울보다 더 높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활동 중심형이 있는데 이 활동 중심형, 교과목 합형 이렇게 나뉘고 이게 교과목 합형이 올해 좀 핫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입시 결과 등록 평균 요거는 인문 계열이 좀 특별히 낮아 보이는 거는 이건 자사고생들이 자기들이 여긴 반드시 붙는다고 생각해서 써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가 자기소개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사고 학생들은 자기의 생기부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으니까 나는 한양대 에리카를 내 마지노선으로 쓸래 해가지고 한양대 에리카도 떨어집니다. 이제는 한양대 에리카도 5등급 때 자사고 학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입결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수치에 속지 말라.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에리카인데 자사고 애들이 여기 쓸까요? 씁니다. 외고생들 여기 쓸까요? 씁니다. 써요. 그나마 자연계열이 3.9인 이유는 여기 자연계열은 일반고가 좀 비율중이 높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인문계열에 자사고나 외고나 좀 통고나 이런 쪽이 비중이 한 40-50%라고 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안 돼요. 10%, 15%그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문계열이 낮아 보이는 것은 인문계열이 실제로 낮아서가 아니라 걔네들의 학교가 높아서다. 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연계열은 좀 적은 편이라 한 3등급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고 학생들 3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정도를 많이 합격을 시켜줍니다. 자소서가 없는 전형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한양대 에리카는 전부 자소서가 없고 활동 중심형이냐 교과 복합형이냐 원래 많이 물어보실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에 그냥 일반 학종 하나였어요. 일반 학종 하나를 이제 두 개로 쪼갰기 때문에 기록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번에 학생부 100으로 들어가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3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수생 애들의 생기부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그냥 비교가 될 정도로 좋기 때문에 고3은 안 썼으면 좋겠다. 고3은 교과복 합형을 그 다음에 반수생이면 활동 중심형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저 있는 전형들이 있어요. 자, 최저는 논술의 최저가 있어요. 자, 이걸 대비해서 봐야 되는 게 한양대 서울 캠퍼스는 논술의 최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에리카는 논술의 최저가 있어요. 한양대 교과는 서울 캠퍼스의 교과는 최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아무것도 없어 최저가. 그런데 에리카는 교과에도 최저가 있고 국방정보공학에도 최저가 있고 논술에도 최저가 있어요. 최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교과와 논술의 최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최저를 2합 6을 맞춰야 되는데 조금 2합 7보다 조금 까다로운 편이죠. 그런데 2합 6이 어떻게 보면 맞추기 더 쉬운 게 여대 같은 경우는 2합 7로 해놓고 영어 포함시 2합 5 이렇게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결국 영어를 포함하게 됩니다. 2합 6 정도면 평균적인 최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고사일을 확인할게요. 논술 전형의 고사일은 12월 14일이네요. 네, 12월 14일에 고사를 보러 가게 되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거의 이날 논술인 데가 거의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겹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렇다면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경쟁률이 전년도 경쟁률입니다. 2020년도 학생부 교과가 6.64 그리고 종합전형 1과 2로 있었는데 올해는 또 바뀌었죠. 1이 31.94 이게 지금 학종의 그 경쟁률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거 쉽게 지원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웬만하면 여기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나 정도는 에리카 붙겠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에리카가 요새는 국민대 수준보다 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네,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오히려 학종보다 낮았다라는 걸 보여주죠. 투전형 39명밖에 선발 안 했으니까 이건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하고 학종이 32대 1과 25 미만 정도의 경쟁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써야 돼요? 논술을 써야 돼요. 한양대 에리카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한양대 에리카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요새는 입결이 국민대 수준까지 올라왔고 교과로 치면 국민대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한양대 에리카 꼭 쓰고 싶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올해도 25대 1 정도일 거다? 아니요. 올해는 또 30대를 넘겨요. 왜냐? 이때 387명 선발할 때 9,597명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10,000명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걸 400명을 생각하고 10,000명을 생각하면 대략 25대 1이죠. 그럼 10,000명이 줄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올해 219명으로 논술을 줄였어요. 근데 219명 논술 줄였는데 10,000명이 줄으면 경쟁률이 어떻게 돼? 경쟁률이 48대 1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올해는 논술이 또 올라간다. 그 점을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렇다 해가지고 어느 종합전형이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쓴다면 논술 전형 쓰되 올해 이제 경쟁률이 작년도만큼 사람들이 지원한다면 꽤나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 경쟁이 올라가는 것 보다가 너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올라갔다 싶으면 여기를 단호하게 포기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양대리카가 절 싫어하겠네요. 고민해서 쓰세요. 높은 대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양대리카가 절 좋아해야 되는 건데, 그죠? 자, 에리카를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볼 학교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이제 서울 캠퍼스랑 그 다음에 세종 캠퍼스를 이제 구별해서 볼 건데요. 홍익대학교가 짜여져 있는 포지션이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미술 우수자 전형 학종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라는 일반 학종이 있어요. 그리고 논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여기 논술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았는데 논술이 이제 교과 10만 반영하기 때문에 4등급 대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그 3등급 초반대로 평균이 나올 정도였다라는 점도 고려는 하세요. 5등급의 합격자는 나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술 우수자 같은 경우는 교과 100으로 해서 6배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학교생활 기록부와 이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걸로 다시 3배수를 추리고 거기다 또 면접을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전형이라 웬만하면 저는 일반 학종을 쓰라고 했었습니다. 일반 학종은 최저를 맞춰야 되는 구조인데 미술 우수자도 어차피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를 맞춰야 되는 구조다. 그리고 뭐 면접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능을 보면서 최저 맞추면서 추합을 좀 기다리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반 학교생활 우수자보다 홍익대 미대가 서울대 바로 다음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센 미대 때문에 등록 평균이 이렇게 높다, 미술 우수자가 더 높다라는 점,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 홍익대의 자부심이 잘 드러나죠. 그리고 여기는 전 전형의 최저가 있어요. 전 전형의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이제 좀 묶어주면 좋겠다. 교과 우수자의 합격자 내신 평균 최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8 정도를 유지하죠. 그래서 뭐 1.8인데 뭐 한양대 교과를 써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3합 7 정도를 요구하고 자연계열이 3합 8 정도를 요구한다는 점 일단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형의 과탐이어도 인문예술학과를 쓸 수 있지만 내가 나형이나 사탐을 하는 경우 자연계열의 교과 전형은 할 수 없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의 경우도 지금 위에 본 최저랑 같아요. 3합 7과 3합 8을 요구하고 미술 우수자만 조금 수월한 최저입니다. 여기 미술 우수자 최저인데요. 미술 우수자는 3합 9에 항상 4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의 경우 3합 7 그러니까 아까 어디서 봤던 최저랑 다 동일해요. 동일한 최저들이니까 이거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3합 7과 3합 8의 최저로 논술 전형을 써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경쟁률 분석을 해보죠. 제가 전년도에 홍대 논술 전형 꼭 쓰라고 했던 거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 논술 전형은 383명이니까 거의 동일한 정도의 인원수라고 보시면 돼요. 꼭 쓰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예상한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는데 이게 좀 특별히 낮은 경쟁률이죠. 21.35.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쟁률이었고 실제로 합격도 잘 됐습니다. 추합도 좀 빠졌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10대 1 정도로 어느 정도 선방한 전형이었고 이게 왜 그러냐? 3합 7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올해 여러분들 홍대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올해 저는 작년도랑 크게 차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경쟁률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논술 전형도 경쟁률 비슷할 거라고 봐요. 왜? 3합 7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죽어라 3합 7을 맞추고 어떻게든 홍대를 공략해보는 거지. 홍대를 정시로 가려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치 한 93%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93%까지 가려면 1, 2, 1, 2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홍대를 정시로 가긴 정말 어렵다. 그러면 내가 홍대를 수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고려해보시고 내가 학종으로 어차피 최저는 똑같아요. 최저는 똑같으니까 내가 한 3등급 정도다. 그러면 이제 학종이랑 논술을 둘 다 고려해보고 4등급이다. 그럼 학종보다는 논술을 좀 고려해보시고 4등급 밑에부터는 그렇게 해서 공략을 짜시고 내가 생기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생기부가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러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생기부가 좀 허접하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종 캠퍼스로 넘어가 볼게요. 세종 캠퍼스는 제가 경쟁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 경쟁률로 넘어왔는데요. 세종 캠퍼스는 교과 전형이 확실히 좀 인원수가 적죠. 4대1.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4.42. 그래서 제가 요 전형도 되게 합격 많이 시켰어요. 이 전형도 이 정도의 예측 경쟁률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괜찮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면접을 가거나 최저를 맞추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대가 일반 학종,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일반 학종은 최저만 맞추면 되고 면접을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 요번에 홍대 세종에서는 학교생활 우수자 역시 면접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랑 농어촌만 면접이 있는 그런 구조네요. 보시면 여기 세종 캠퍼스가 정시 때는 나 홍대 세종이라도 갈래 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수시 때 이런 데를 공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를 잘 고려하시면서 내가 정시로 나올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를 잘 파악하고 내가 정시로 홍대 세종 갈 수 없다면 수시에 과감하게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면 요 페이지인데, 자, 홍대 세종 캠퍼스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과 후자의 합격자 내신 평균은 인문계열은 이제 2등급 중후반, 자연계열은 3등급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자의 경우엔 4.43이라고 이제 통틀어서 밝혔는데 5등급, 6등급, 7등급까지도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등급의 학생이라도 도전적으로 쓰시되, 이렇게 말하면 홍익대 세종이 절 싫어하겠죠? 네, 6등급이라도 도전적으로 쓰시되 자소서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미술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똑같이 6배수를 하고 3배수에 이렇게 3단계를 전형하는 전형이고, 등록 평균도 서울 캠퍼스랑 큰 차이 안 나죠. 홍대 세종의 미술우수자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최저는 전전형에 있다. 역시 서울과 비슷하고요. 그 최저가 인문계열 2합 8, 자연계열 2합 9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아까 우리가 미술 관련 과가 서울 캠퍼스가 3합 9인가 그랬을 거예요. 3합 9였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쉬웠는데, 쉬웠다고 봐야 되나? 비슷하죠? 아니, 좀 쉬웠네요. 왜냐면 서울 캠퍼스는 3합 7, 3합 8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예술 계열은 3합 9니까 더 쉬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까다롭습니다. 2합 7로 일반적인 인문 자연보다 더 까다롭고 내신도 실제로 더 높고, 그러니까 여긴 되게 높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5일과 6일에 농어촌 학생 면접이 있고 미술우수자도 면접을 이때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면접은 언제냐면, 이거는 이제 고른계 전형인데 요거는 6명밖에 안 뽑으니까 요건 패스할게요. 자, 그럼 다음 학교.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기원이 이제 나왔습니다. 과기원 제가 뒤에 따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유니스트 순으로 볼 겁니다. 자, 디지스트는 학교 수준 전형이 40명, 일반 전형이 145명입니다. 자, 미공개고 일반고 기준 합격자 및 지원자라 애초에 1.5에서 1.7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디지스트가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대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 D자가 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지스트는 요 광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 경쟁률도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기원은 6개 제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상위 내신 학생들은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하는 이제 연계 컨설팅 들어가서 쭉 같이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위 내신이 나오면 그냥 얘가 상위 내신이 나오는 이과 학생이다 그러면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는 다 써요. 그러면 이제 총 10개를 지원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고통의 시간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뿌듯한 게 많이 발생이 되죠. 전형 방법은 지금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에서 4배수고요. 1단계 50%, 면접 5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표, 개별 면접, 학업 역량 평가 이렇게 들어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문의가 많아요. 디지스트 면접 전문으로 준비해 주나요? 네, 전문으로 준비해 준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기사 찾아보셔도 다 나올 거예요. 창의주력 컨설팅 검색해보면 과기원 관련 전문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올해는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이 면접 준비해주는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우수성 자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부 수당 같은 걸 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과기원들은 전부 다 최저가 없으니까 그건 특별히 제가 얘기 안 하고요. 전형별 고사일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11월 16일에서 11월 20일까지입니다. 되게 길게 잡히죠. 네, 길게 잡히고 그래도 얘가 원서 접수를 일찍 해가지고 16일에 맞추거나 원서 접수 아주 늦게 해서 11월 20일에 맞추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조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스트입니다. 제 지인 중에 지스트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지스트에 대해서 또 한번 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었죠. 일반 전형이 115명인데 이게 과기원 디지스트랑 지스트랑 비교하면 디지스트는 145명이고 여기는 115명만 선발하네요. 학교연 추천 인원은 둘 다 동일하게 40명 선발을 하고요. 특기자 똑같이 10명씩 선발합니다. 그리고 특기 증빙 자료라는 게 없으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허 관련 발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접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는 5배수 선발을 해주네요. 여태까지 4배수라고 디지스트를 봤는데 지스트는 5배수 선발을 해주고 실제로 면접을 준비해주면 지스트를 준비하러 오는 학생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 비율은 비슷할 것 같아요. 곱하기 5 하면 550, 570명 이 정도 되네요. 카이스트는요. 카이스트는 여기는 일반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내신도 특기로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내신 1.0이었는데 특별하게 본인이 잘하는 게 없다라고 겸손했는지 모르겠지만 1.0은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도 일종의 특기로 봐주는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한참 입시할 때 카이스트를 갈 때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막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5등급이고 막 올백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착출돼서 가기도 했었죠. 되게 추억 돋는 옛날 입시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 일반 전형 550명, 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막 5배수 이렇게 면접 못 보고 2.5배수만 선발해 줍니다. 2.5배수를 해도 한 1,300명 정도 되니까 인원수 많죠. 그리고 수학, 과학, 영어 구술 면접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과 비교되는 게 영어 구술 면접의 여부예요. 그래서 영어 구술 면접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특기자. 근데 저 이거 하나만 미리 얘기할게요. 그 카이스트 뭐 전문적인 준비 해주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전문적인 준비 해줍니다. 근데 갑질하는 사람은 안 받을 거예요. 진짜로. 카이스트만 오면 그렇게 갑질을 해요. 이렇게 학생이 똑똑한 것과 제가 컨설팅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똑똑한 게 갑질할 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도 갑질할 것이다 하면 저희 센터에 오지 마세요. 저랑 안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특기자는 20명, 아까 봤던 것과 좀 다르게 20명 더 많죠. 외국고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형도 제가 합격을 해봤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제가 합격을 시켜봤는데 이 전형을 완전 잘못 쓴 사람이 있었어요. 외국고 전형과 외국인 전형이 다릅니다. 근데 본인이 외국고 전형에 해당되는데 외국인 전형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전형을 정확하게 다 해서 외국고 전형으로 합격을 했었어요. 별별 사유로 실수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전형 하나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 면접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 얼만큼 다운그레이드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이스트는 아무래도 다운그레이드를 잘 안 해줄 것 같아요. 자부심이 세서. 그래서 디지스트의 면접일이 11월 16일에서 20일, 지스트의 면접일이 11월 12일에서 15일, 그리고 카이스트는 일반 전형이 12월 9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교장 추천 고른기의 특기자 전형이 12월 10일입니다. 이렇게 보고 외국고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자, 다음이 유니스트. 유니스트 볼게요. 자, 유니스트는 일반 전형 꽤 많이 뽑죠. 320명. 그러니까 디지스트랑 지스트 다 합친 일반 전형보다 더 많이 뽑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합격자를 분포를 살펴보면 유니스트의 합격자가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좋은 점 4배수에게 면접의 기회를 줘요. 게다가 20분 동안이나 아주 그냥 심층 면접으로 후들겨 패는 그런 전형입니다. 면접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면접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형 되게 많이 합격시켰어요. 왜냐면 면접 문제가 어려운 걸 알고 어렵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해주다가 기억나는 멘트, 애들이 했던 얘기들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어려워요? 예, 그만큼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어려워요. 그렇게 답변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난 힘들다. 그러면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기회균등 전형도 상당히 많이 뽑으니까 내가 기회균등에 해당된다면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수학과학 성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성적으로 따로 이제 산출을 해서 그 학생에게 이제 점수 부여하니까 내가 수학이나 과학 성적이 안 좋고 나머지 과목의 성적이 좋다면 오히려 이 4배수 안에도 못 들 가능성은 높다라는 걸 일단 체크하시고, 그래서 수능최저는 당연히 없고요. 면접일을 살펴보면 일반 전형의 면접일이 11월 20일에서 21일 양일만 보고요. 그리고 기회균등과 특기자도 역시 같은 날짜에 보게 됩니다. 지역인재만 면접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역인재 합격자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니스 서류하면서 되게 고생시켰던 학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돼서 동생도 막 나중에 또 컨설팅 받으러 오고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대학들 알아봤습니다. 109번 대학이 경인교육대학교인데요. 경인교육대학교는 제가 내일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아직 구매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자료집은 구매 안 하시겠죠. 하지만 집에 놓고 보면 좋을 것이다 까지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